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7월 국회도 비포장길입니다. 여기저기 순탄치 않은 현안들이 수시로 여야를 대치하게 만드는데요. 법무부, 검찰을 놓고서도 그렇습니다. 그 뒤에 대검의 부장들은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판단을 해서 수사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장관이 지휘를 한 건데, 윤석열 총장이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조심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본인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검사장 관련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일부에서는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7월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는 공수처 관련 현안 들어보겠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는 법무부와 대검의 상황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부동산 관련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정부가 계속되는 추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여당 대표는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여당의 입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 176명 중에 41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통합당 역시 40명의 의원이 다주택자였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1가구 1주택 정책의 행동으로 솔선수범을 해주기 바랍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정책적 실패를 넘어 정치적 실패까지 걱정하게 만듭니다. 청와대 고위 관료나 민주당 인사들의 다주택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정책 실행 의지를 의심하게 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모친상의 대통령 좌를 놓고도 말이 많습니다. 반가운 목소리죠.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 전화로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사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올라온 지 약 13시간 만에 25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국제적 성범죄자 손정우의 송환 불허, 사법부도 공범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담당 판사에 대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들, 오늘 4부 코너에서 박지훈, 김윤우 두 변호사들과 세밀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미래통합당 국회 복귀한 이후에 전방위 대여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다면서 청와대 배우설을 제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법무부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습니다만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은 공수처 출범 문제와 더해져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될 분위기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한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기자들이 어떻게 확인한 거냐 이렇게 예. 물어보자 그 경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죠.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근거 없는 그런 정치적인 주장을 하신 것 같고요. 예. 법무부에서도 입장을 밝힌 것처럼 이 법무부 장관이 일관되게 견제했던 방향, 거기서 나온 어떤 지시들이지 그것을 다른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으로 자꾸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단순한 정치적 수사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다만 미래통합당에서는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 청와대, 민주당, 법무부 이게 삼각편대가 돼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보내려고 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봐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서 대통령께서는 법무부와 검찰이 협력해서 검찰 개혁에 나서달라라는 말씀하셨고, 또 저희 당에서도 일체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말라라는 대표님의 말씀도 있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만 봐도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진정 사건 등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검찰이 제19 감수하기로 나서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건 어떨까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한 다음 날에 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대검은 회의 결과를 요약해서 언론에 공개했고요. 그런데 이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한 다음 날 전국 검사장들을 모아놓는 것이 법령에도 없는 것이고 법적 효력도 없는 것인데 대검은 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예. 지금 검찰 쪽에서는 총장도 마치 이의제기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전제를 한 상태에서 뭔가 의견 수렴을 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것을 없애면서 동시에 도입된 제도로서 검찰이란 조직 내부에서 검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의제기권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의견 수렴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법에 부합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각에서 세 가지 한 거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예, 잘 못 들었는데요. 세 가지? 세 과시? 예,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장관의 어떤 지시를 따르지 않을 명분을 좀 찾고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리고 그런 명분을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세를 좀 보여준 것 아니냐. 이런 느낌도 저도 받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하고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다만 윤석열 총장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본인도 아마 고심을 하겠죠. 예. 왜냐면은 이의제기권이라는 게 사실상 없는 상태고 법적으로는 그래서 지시를 따르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을 따르고 싶지는 않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윤석열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하든 후폭풍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만일 장관의 요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장관이 또 징계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좀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뭐라고 이야기할 입장도 아니고 그럴 권한도 없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오로지 이제 법에 어떤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느냐를 말씀드린 것뿐인데요. 예. 원칙적으로라면 그리고 법률적으로라면 장관의 지시에 이제 불응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징계라는 것이 가능하겠죠. 예. 예. 그 징계 혹시 구체적 사유는 법령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상급자 지시를 불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다 징계를 예.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법무부하고 검찰이 어쨌든 계속 이렇게 대립되는 모양새인데 이건 여당 혹은 정권에도 부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좀 나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이 부분을 자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이것을 양쪽의 어떤 갈등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지휘를 할 법적 권한이 있고요. 예.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요. 그래서 지휘를 한 거고 그것을 지금 현재 검찰총장이 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갈등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예.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땐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해소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장관의 지시를 수용하게 되면 이 검언유착 사건은 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를 하면 될 테고요. 네. 만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수사는 그러면은 특임 검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야당은 특별검사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장관이 이런 지시를 내린 배경은 검찰총장의 측근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빠져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별검사도 여당이 받을 의향은 있습니까? 지금은 그런 우회적인 방법을 거론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명백히 있었고요. 그 지시 내용 중에는 특임검사라든지 현재의 수사팀을 배제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어떤 우회적인 방법을 벌써부터 논의하기보다는 예. 이 장관의 지시 검찰총장에 의해서 수용되는 것이 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경찰 공무원 훈령 제 5조를 보면은 예. 총장이든 아니면 검사든 자기 어떤 측근, 직연, 직장으로서의 연, 뭐 예.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맺어진 사람들의 관련된 사무에 있어서는 좀 피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도 아마 검찰총장 본인도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엔 지휘에서 좀 빠지겠다. 부장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한 다음에 지휘를 해라라고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전혀 좀 다른 모습. 네, 의원님. 네, 전화가 연결이 잠시 끊긴 것 같네요. 예, 저희 제작진에서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하고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 의원님. 예, 예. 죄송합니다. 그 긴급 재난 문자가 왔습니까? 예, 가지고 예. 그러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어디까지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경찰 공무원 훈령 5조에 따르면은 직연, 그러니까 직장 연으로 좀 매여져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수사 업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직연이 있는 그 담당 검사는 좀 배제되도록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검찰총장 본인도 처음에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는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지휘를 해라. 난 빠지겠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 지금 와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팀을 배제하려는 식으로 지금 가고 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비정상적으로 보이니까 바로 잡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의 지휘도 수사하지 말아라. 수사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그 수사팀이 수사하게 해라. 왜 자꾸 이 수사팀을 빼려고 하느냐라는 차원의 지시라는 점도 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장관 지휘사항 중에 하나는 또 특임 검사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기 때문에 네. 이거 만약에 윤 총장이 장관의 지시를 수용한다면 특임 검사도 배제되는 것이고 뭐 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를 하겠죠. 맞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어떤 결정을 할지 좀 더 지켜보고요. 공수처 얘기도 여쭤보죠. 저 민주당 네. 의원님 지금 민주당 내 후보 추천위원으로 임명되셨는데 인선작업 후보 추천위원이 아니라요. 예. 후보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위원을 추천하는 복잡하네요. 후보 추천위원입니다. 예, 정확히 후보치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예. 예. 인선 작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월요일 날 첫 회의를 했고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 주 내로 후보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그런 위원들, 후보군을 짜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예. 야당이 어떻게 나올까가 가장 문제인데요. 지금 법령상은 야당이 반대하면은 출범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7명의 후보 추천위원들로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그중에 2명이 미래통합당에서 추천을 해줘야 되는 구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미래통합당이 이 2명을 추천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예.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후보 추천위원이 후보 추천위원회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비토권을 행사하면은 후보 공수처 처장 후보를 선정하는 작업이 굉장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는데 미래통합당 기본 입장은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쉽사리 출범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그렇다면 법 개정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저희가 지금 법 개정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고요. 예. 그리고 지금 당장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 문제, 즉 공수처 출범을 정상적으로 제때시키는 것이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없다. 예. 이것은 이미 만들어진 법이 집행되는데 국회가 협조해야 될 문제다. 이런 명분과 이유를 가지고 야당을 설득하고 또 압박도 할 그럴 생각입니다. 예, 최대한 설득하고 압박하고 일단 기다려본다 이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동반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혼란 문제일 텐데요. 민주당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엄중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다수가 다주택 소유자다. 고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다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인 현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보유 자체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또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해 나가야 되겠죠. 예. 이번에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7월 국회 내에서 부동산 입법을 좀 보완하겠다 이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뭡니까? 다주택자들에게 보유세를 강화하는 뭐 그런 겁니까? 기본적인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람에게는 부담을 좀 무겁게 지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 구체적인 정책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뭐 양도세를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고요. 예. 죄송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논의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시장에 맡기면 어떻겠느냐 그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이 뛰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지적도 있고.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잘 아실 거지만 이 공급도 사실은 시장에만 맡겨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부의 개입 자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좀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당내에서는 최근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제도를 땜질 또는 손질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제도도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실효적인 정책 좀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당정청 협의회 뭐 이런 게 어떻게 좀 원활히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뭐 지속적으로 정책이 중심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